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로얄은행 주택융자부 박종찬 소장입니다. 지금 한인들이 여기 이민을 많이 오시잖아요. 네, 예, 그죠? 예. 그분들이 주로 이제 투자하는 금액하고 이익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에 이민을 오시는 분들께서 주로 이제 많이 투자하시는 것이 대략 한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선에 상당하는 비즈니스들을 주로 많이 사시게 되고 운영을 예, 하시게 되거든요. 예, 그 정도를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그 투자를 하신 분이 물론 이제 주인이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예, 대충 한 달에 5천 불에서 1만 불 정도의 수입을 생각하고 비즈니스들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한 40만 불, 50만 불 정도의 비즈니스를 투자하시게 되면은 예, 그때는 물론 이제 매니저를 두고 예. 주인은 그저 이제 좀 여유 있게. 예, 수금이나 하는 식으로 예.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즈니스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4, 50만 불 정도 투자라면은 풀타임, 파타임으로 나눠서 네. 직원들이 적어도 한 5명에서 6, 7명씩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게? 그렇죠. 물론 이제 비즈니스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그는 물론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 무슨 이런 음식점을 한다든지, 예. 이런 경우 같으면은 4, 50만 불 정도 비즈니스 경우에 파타임, 풀타임, 파타임 합해가지고 한 2, 30명까지도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이제 비즈니스에 따라서 한 서너 명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죠. 보통 여기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예. 투자 금액을 얼마만큼 많이 하고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느냐, 적게 일해도 되느냐, 예, 그게 많이 판가름이 나죠. 예,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또 같은 돈을 투자해서도 또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운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참 운이 좋아서 좋은 비즈니스를 얻게 되면은 그렇게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많은 일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잘 벌 수 있기도 하고 예. 기회가 잡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예, 이거 사업을 시작하면서 용자를 받을 수 있느냐, 예, 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여기서 일반적으로 순수한 비즈니스 론으로는 좀 힘들고요. 예, 그래도 이제 부동산이 같이 이제 돼 있는 비즈니스를 구입할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상가를 아예 사가지고 한다든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의 값어치에 대해서 50%에서 60% 정도까지는 융자가 가능하고, 예, 순수하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융자를 얻으려 할 경우에는 이제 신용도 하고, 예. 또 그 비즈니스가 어느 만큼 잘 되는가를 다 이제 은행 쪽에서 다 조사를 하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주 예를 들어서 20만 불짜리 비즈니스를 하는데, 예. 제가 돈이 많이 좀 모자라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경우에 이제 또 비즈니스를 이제 팔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그 비즈니스를 팔고자 하는데 이제 은행 쪽에서는 이렇게 융자를 유난하게 잘 해주지 않으니까 예, 파는 사람이 이제 오너 캐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0만 불을 현금을 투자를 하고 예. 파는 입장에서 이제 10만 불을 몇 년간 이제 오너 캐리를 해서 이제 해주는 그런 경우 활불해서 갚는 거로요. 그렇죠. 그런 방법들이 있죠. 예.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첫 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예. 목돈으로 받는 그런 경우들도 물론 또 있기도 하고. 예. 하여튼 비즈니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마음만 있다면은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보면은 융자를 많이 받거든요. 모기지를. 예, 예. 근데 그 모기지가 사실은 이제 처음 이민자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보통 한 모기지를 60%에서 70% 가까이를 좀 받을 수는 있죠. 예, 저희들이 이제 저희 은행뿐만이 아니고 다른 은행에서도 신규 이민자들한테, 그리고 신규 이민자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민 오신 지 3년까지를 신규 이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사이에는 여기서의 어떤 수입하고 관련 없이 예. 일반적으로 65%까지는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65%까지는 이제 대출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참고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회계사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이제 그런 해답이 또 나오기도 하겠지만 예. 그 집을 살 적에 현금을 주고 샀다가 예.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예. 집을 담보로 해서 그때 재융자를 받게 되면은 그 융자를 받은 그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은 비즈니스 운영하는 동안에 그 경비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또 하는 분들이 아, 세금 탕감을 좀 받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그 모기지를 만약에 받는다면은 그 모기지도 하는 데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도 하고, 예, 그다음 예. 투자 회사도 하고, 예.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아무래도 그 모기지 하면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정보 좀 주세요. 모기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정금리 모기지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내가 목돈이 생겨가지고 갚고자 할 경우에 예.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적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어떤 그 플렉시빌리티가 많이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저희 은행 경우에 이제 그 변동금리가 있는데 그 변동금리는 오픈 몰게지가 돼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는 몰게지여가지고 아, 자기가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돈을 뭐 65%를 융자를 받으셨다가도 예. 한국에서 있는 뭐 어떤 재산이 처분이 돼가지고 융자 얻었던 부분을 뭐 일부나 아니면 다 갚고자 할 적에 페널티 없이 갚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몰게지도 있습니다. 아,